안녕하십니까. 책 그리고 인생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쓰고 난 후 성인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고, 걱정이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7년 동안의 연구 끝에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인 자기관리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물론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라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걱정은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보다 더 불행하게 됩니다. 걱정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삶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삶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인데 이 책을 통해 걱정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온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우고 옥스퍼드 의대 흠정교수이자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았던 윌리엄 오슬러 경이 평생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머스 칼라일이 말한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어제와 내일은 철저히 차단하라. 이것이 걱정을 없애는 가장 간단하고도 분명한 방법입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과거로 인해 오늘도 괴롭히며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은 과거를 끄집어내어 오늘까지 죽게 할 순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내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해봤자 오늘이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은 오늘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실천을 해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입니다. 어제 먹지 않아서 변질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갈 빵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요. 내일 직장을 잃어 먹을 빵이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뉴욕타임즈의 발행인인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는
걱정에 휩싸여서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찬송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 대신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윌리엄 오슬러경의 오늘을 살라 라는 가르침으로 걱정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걱정으로 꼼짝달싹을 못하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말을 정리해보면은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걱정이 쌓여 걱정이 태산이 되어 무너졌을 때 지금 해야 할 하나의 일만을 생각하고 하나씩 처리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맡은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걱정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한 여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잊고 우울증에 빠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한 푼 없어서 방세를 내지 못하고 먹을 게 부족해서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건강은 나빠지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살을 하자니 여동생에게 장례 비용조차 남기지 못한 것이 두려워서 자살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 글귀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그녀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그녀가 이렇게 오늘만을 생각하고 지금 해야 할 하나의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만을 충실히 살아갔을 때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법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의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제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걱정은 자신의 삶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걱정을 하기보단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카르페 디엠, 번역하면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붙잡아라 입니다. 성경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일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 계획은 하되 걱정을 해결해 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인다. 3단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걱정을 하다 보면 마음이 오만 것으로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안개 속에 가려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헤매면 헤맬수록 우울증과 절망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 안개를 걷어내려면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단단히 딛고 일어서서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바닥이라면 앞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류니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캐리어 에어컨으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냉방 산업의 개척자인 윌리스 캐리어도 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3단계 방법을 통해 극복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두려움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해서 우리 몸의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액을 비정상으로 분비하게 하여 궤양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신경 문제는 물질적 퇴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좌절감, 불안, 걱정, 두려움, 패배감, 절망 따위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질환 또한 두려움과 걱정이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걱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알렉시스 카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38년간 급성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의 대기실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힘은 건전한 신앙생활, 수면, 음악, 웃음입니다. 신을 믿고 푹 주무세요.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즐거운 면을 보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암을 극복한 올가 자베이라는 여성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9일 동안의 방사선 치료로 헐벗은 산비탈의 커다란 바위처럼 앙상한 몸에서 뼈가 툭 삐져나오고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도리어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요.
웃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즐겁게 먹어야 몸이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암을 이겨냈습니다. 이 모두가 주치의 메카 프리 박사의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기 힘들었지만 제게 싸울 용기를 준 그 충고는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였습니다. 2부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면 혼란과 걱정에 파묻히게 됩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첫 번째, 내가 걱정하는 걱정이 무엇인지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해결책에 대한 결정을 했다면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걱정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걱정을 극복하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되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어제와 내일을 철저히 차단하라.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걱정을 극복하는 기술.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인다. 3단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네 번째,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한 번에 뭘 해야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여섯 번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시행한다. 일곱 번째,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